네, 어머님한테. 네. 강민이가 말 안 들어요? 강아지들이 말 안 들어요? 궁금해. 어? 강민이가 말 안 들어요? 강아지들이 말 안 들어요? 과연 보호자님의 선택은? 강아지들이요. 그죠? 네. 나 강아지들보다 강민이가 더 말 안 듣는다 그러면 강민이 심각한 거라서. 응? 자, 해볼까? 우리 실제로 나가는 것처럼 봉투 네. 하나 들고 쓰레기장까지 갔다 올게요. 네. 처음엔 소극적이던 아드님도 간식 장난감을 들고 돕는데요. 두 아이씩 그래도 좀 분리시켜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네 녀석들에게 간식을 놓아줍니다. 일단 녀석들은 간식 먹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그 사이 평소처럼 봉투 하나 들고요. 현관문을 나서는 보호자님. 아예 밖으로 나갔는데도 녀석들 모두 이상무. 이야, 평소와는 완전 다른 모습이죠? 이게 훨씬 안 어렵죠? 문 앞에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 그냥 간식만 잘 만들어주고. 주면 되니까. 이 모습을 원했어요, 이 모습을. 애들이 엄마가 나가도 신경을 안 써야 돼. 이렇게 조용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 낙지. 강민이 멋있어. 아드님이 내 녀석을 돌보기에도 충분히 안정적인 상황. 그런데 갑자기 다시 현관문 앞에 모여 짖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교육 실패인 걸까요? 이게 많은 분들이 잘 참다가 짖어요 하는 아이들 다 이것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짖는 아이들이 아니라 잘 참다가 중간에 짖기 시작한다? 거의 다 외부 소음 때문에 생겨요. 외부 소음에도 예민한 녀석들.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들어왔을 땐 어떻게 할까요? 다 회수. 강제로 회수. 올려놓으세요. 네. 오케이. 강민이 일로 와보세요. 왜 뺏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우리 강민이도 나도 어렸을 때 분리불안이 있었을걸요? 엄마 나가면 엄마 하고 막 울고 이랬는데 언제부터 엄마 나가는 걸 좋아한 것 같아요? 솔직히 요즘 엄마 없으면 좀 좋지. 그죠? 언제부터인 것 같아? 한 5, 6학년 때쯤? 그때 정도에 왜 그랬을 것 같냐면 엄마 없을 때 할 수 있는 게 생겨. 컴퓨터 게임 같은 거. 엄마가 오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치? 엄마가 없으면 할 수 있어. 그런 걸 애들한테 만들어주는 거야. 이 장난감은 이제 혼자 있을 때만 먹는 거야. 무조건. 그리고 우리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 엄마가 너 컴퓨터 게임 꺼 하는 것처럼 다 회수해야 돼. 그러면 점점 애들의 심리가 바뀌기 시작해. 언제 나갈까? 언제 나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 소음 때문에 잘 있다가도 짖었는데 이건 어떻게 하죠? 이건 교육보다 관리가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백색 소음을 틀어줄 거예요. 빗소리 같은 거 있죠. 빗소리를 좀 크게 틀어줘서 외부에서 나는 소리가 그 소리에 막히도록. 마지막 시뮬레이션. 완전히 그냥 한번 나가볼게요. 보호자님이랑 이번에 강민이도 한번 나가볼게요. 이번엔 모두 나가고 녀석들만 남겨둘 건데요. 이때 외부 소음에 민감한 녀석들을 위해선 빗소리 같은 백색 소음을 틀어놓으면 효과적이랍니다. 이게 배우는 과정이에요. 분명히 인식을 했는데 난 괜찮아라는 지금 스트레스 반응이 전혀 안 나오잖아요.
관심은 가지지만 다시 돌아가고, 이게 강아지가 배우는 상황이에요. 괜찮네, 나가도 괜찮네, 이런 것들을 계속 배워야 돼. 처음에 들어왔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이제 정신이 좀 나네요. 어떻게 보면 진짜 분리불안 케이스 중에 가장 어려웠던 케이스고, 거의 풀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백색 소음까지 풀 세팅. 백색 소음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스태프가 일부러 소리를 내볼 거거든요. 평소와 똑같이 발소리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내가 들리는지 아니면 애들은 반응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또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아요? 헥헥거리는 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네요. 이야, 효과가 있네요. 흥분을 안 하잖아요. 꺼볼까 한번? 느낌을 한번 볼래요? 다 들리지? 얘 바로 반응 나오잖아. 다 반응. 백색 소음을 끄자 바로 외부 소음에 반응을 보이는 녀석들. 키고 안 키고 차이 엄청 크지? 백색 소음 효과가 대단한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시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완벽했어요. 나가시는 순간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게요? 간식 먹어요. 네. 다시 돌아가서 간식을 먹고 다 먹은 이후에 여기에 와서 이렇게 기다려요. 그대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처럼 풀 세팅을 통해서 나갔을 때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게 해주고, 이걸 하루에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4-5번 이렇게 차근차근히 늘려나가다 보면 이사 오기 전처럼 좀 잘 참을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백색 소음 어떻게 내시게요? 핸드폰 두고 갈 거예요? 와이파이만 되는 거. 빈 폰. 있을 거야. 찾아보면. 핸드폰 바꾸면 되겠다. 사실은 이렇게 채우는구나. 원래 못 썼어. 여기서 좋은 거 아닌가? 아버님 핸드폰 바꾸고 싶었구나. 천재인데? 그렇죠. 이참에 휴대폰도 바꾸고 참 똑똑한데요. 여기서 잠깐 백색 소음 활용법 지금 알려드립니다. 편하게 꿀팁. 집안에서 잘 지내다가도 밖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 옆집의 초인종 소리 등 외부 소음이 들리면 지저대는 반려견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오늘은 이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관리법, 백색 소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색 소음은 음폭이 넓어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소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빗소리,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같은 것들인데요. 이와 같은 백색 소음을 틀어놓으면 외부에서 들리는 소음을 차단할 수 있고 반려견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백색 소음을 틀어줄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소리의 종류도 중요하고 크기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위치입니다. 외부 소음이 들어오기 쉬운 현관문, 창문 앞 또는 반려견이 가장 많이 쉬는 공간 가까이에 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으로 드라마나 뉴스를 틀어 백색 소음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경우 오히려 반려견을 자극하는 소리가 들려와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고요. 소음이 들어오는 공간 또는 반려견이 쉬는 공간과 거리가 멀어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텔레비전보다는 소형 스피커를 이용하여 외부 소음이 들어오는 곳 바로 앞 또는 반려견이 쉬는 공간 가까이에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는 백색 소음을 활용해 반려견과 보호자, 더불어 이웃들까지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며칠 후 까비 기다려. 분리불안 행동의 주범 까비의 개인 교육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렇지. 다른 녀석들도 캔넬에서 얌전히 잘 있어준답니다. 이제 사춘기 아드님도 녀석들 교육은 물론 산책도 곁에서 잘 도와주고 있다는데요. 달라진 건 녀석들뿐이 아니네요. 닥스훈트 3대 가족과 지금처럼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내가 얘 때문에 박스 주는 거지. 고양이 박스 주지도 않았어요. 나 말듯이 줘야지. 난 할 수가 없지. 그대로 두면 대박이가 죽어요. 얘 죽을까봐 내가 진짜 걱정 많이 되죠.